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영양교사 식사요법 및 실습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식사요법 시험지에 봤을 때 어때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그러한 자료 데이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제대로 적절하게 대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대한 문제가 아마 무척 어렵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접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출제 경향,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을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1장, 그 다음에 들어간 1장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의 개요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 내에서 문제화되진 않아요. 대부분. 하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데 과연 어떤 모양으로 집이 지어지는지 계략적인 그러한 뼈대 형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무척 판단, 영양 판적이라든지 영양 상담이라든지 모든 걸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같이 저와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식사요법. 과연 식사요법이 무엇일까? 다이어트 테라피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확실히 식사요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뭔가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안 좋다는 거야.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건강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하 목적으로 이런 거를 조절하기, 좀 영양적인 치료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식사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식사 구성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걸 이용을 해요. 일반 사람들 식사 구성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굳이 뭐 이렇게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식단을 짜고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식사요법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장에도 배울 예정인데 식품 교환표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이란 그러한 단위를 이용해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 간이 무척 안 좋은 환자가 있었어요. 그쵸? 대부분. 그래서 간경병 환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부실하고 몸이 안 좋게 되면 그냥 대부분 뭐 장어라든지 약간 고단백 그러한 애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는 너무 추어탕을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좀 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추어탕을 좀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유명한 추어탕에 가서 이제 열심히 추어탕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1시간 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환자 자체는 뭐냐면 일반인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일이냐? 질병이라든지 상해를 가진 그러한 한마디로 해서 환자였던 겁니다. 대부분 간경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경변증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소위 말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가 그 스테이지 따라 다르겠는데 약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각한 경우. 그런데 그 환자는 그걸 모르고서 고단백식이 일반식이도 아닌 고단백식인 추어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간성 혼수가 온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추어탕 먹어서 쓰러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보가 되죠. 하지만 그 환자는 정말 그 추어탕이랑 그냥 단지 식품일 건데 그거를 과량 먹어서 정말 간성 혼수 상태까지 이르러서 병원에 실려왔거든, 응급실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환자는 본질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먹는 그런 정말 보양식이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럼 식사요법을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질병의 치료와 합병증 예방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질병을 먼저 예방하는 거. 우리가 그리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거의 100세 시대라 얘기를 해요. 대부분 거의 무슨 평균 수명 같은 경우가 거의 82세, 85세 무척 높게 되는 그런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삶의 질을 높였을 때 오래 살아야만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보이는 거죠. 우리 암 환자들 어때? 요즘 암 환자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암 등록 사업 같은 걸 좀 해가지고 혜택을 거의 본인이 10%에서 뭐 20%만 내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신규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잘 안 돼요. 그쵸? 그 신규약 하고서 병원 입원비하고 아무리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00에서 한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그쵸?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암 환자들 같은 경우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하게 되는 돈이거든요. 들어가는 돈? 정말 의료비 어마어마한 거죠.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적게 낸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들어가는 의료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이요법을 잘 관리를 함으로써 식사요법을 잘 함으로써 이런 의료비 절감 효과를 훨씬 더 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 원칙 보겠습니다. 치료 시기. 정상 식사에 준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균형 있는 식사를 배합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 병인신인 경우에는 앓고 있는 그런 질병과 관련된 영양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고 뭘 플러스해야 되고 뭐를 줄여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용하는 게 심리상태, 식습관, 경제력을 고려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양 상담을 한 적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주 시골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우유를 하루에 한 개 이상 꼭 드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자기네 동네 우유가 없대요. 왜? 아주 정말 외진데 사시기 때문에 우유 하나가 배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도회지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유가 당연히 배달도 되고 마트에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죠. 왜? 산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게도 멀고 있는 가게라고 하더라도 너무 멀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감안해서 굳이 우유를 소비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수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갖다 놓는 거죠. 그런 분한테 내가 만약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우유 드세요 교육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효과가 당연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식이요법을 적용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심리상태, 식습관, 이런 경제력이라든지 그 상황, 환경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보겠습니다. 건강.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WHO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기본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영양 판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집에 대해 여러분이 만약 영양교사라는 집을 지을 때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식사요법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교수님 이거 시험 이게 식사요법에 대한 그런 과목인데 왜 영양 판정은 또 따로 있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사요법에 대한 내용이 비단 식사요법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서로 믹스돼 있다는 거죠. 영양 판정에 대한 내용도 식사요법에 같이 들어가 있고 식사요법에 대한 내용도 영양 판정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 신체 계층, 아나토믹 메드 이거 같은 경우는 키, 몸무게 이런 걸 재는 거야. 우리 몸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상완이 둘레가 얼마고 기본적으로 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로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B, C, D라고 얘기를 합니다. B, 바이오케미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화학적 피를 뽑아 아니면 머리를 하든지 소변을 해. 그래서 뭔가의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인상적인 관찰. 두 번째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합니다.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거를 물어보고 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심장질환인데 심장의 그런 뛰는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 무척 이렇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의 그런 거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식사 섭취 조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지 영양 상담을 할 때 기본적 베이스로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식사 섭취 조사예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먹는지, 뭐를 잘 먹는지, 뭘 잘 먹지 못하는지, 아니면 뭘 잘 그러니까 부족한지 그런 내용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인테이크 어세스먼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양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환자라든지 이거를 판정을 할 때 무조건 달랑 키 몸무게 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믹스돼야 된다는 거죠. 신체 계측도 하고 피 검사도 보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 잘 먹는지도 이렇게 기록한 거를 체크를 하고 나서 통괄적으로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